예,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할 게 좀 많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 장류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5개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1개고 총 6개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장류 지역 고등학생 신입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금년에는 1,702명이고요.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1,700명대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고등학교 학급 평균 학생 수 얼마나 됩니까? 학급당? 전체 저희 농어촌 학교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얼마나 되죠? 김해 특히 장류 지역은 좀 높습니다. 장류 지역은 지금 한 3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해 원도심은 한 25명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은 감소했습니다. 도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해시 지역만 봐도 2021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류 지역이 32명 정도 된다는 것은 장류 지역 학생들이 그만큼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는 교육 조건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가밀학급에서 애들이 학습권을 여러모로 이렇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은 타 지역을 또 가야 됩니다. 올해 김해 장류 지역 그 졸업생이 장류 지역 외 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졸업생이 2,137명 중에서 장류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은 1,674명, 전체 학생 수 한 78% 정도 됩니다. 나머지 463명, 한 22%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은 장류 이해 지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하실 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그 진로와 적성에 따라 가지고 관내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화면이 있습니까? 2019년에는 541명, 2020년에는 546명의 학생이 장류 지역 외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자료 화면 이거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이미 가밀학급인 장류 지역 고등학교 정원수가 320명에서 352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학생이 장류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 문제는 지금 저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 전체적인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지만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가지고 학생이 인구 이동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시 이동하다 보니까 그 신도시 지역은 학생 수용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또 구도심 지역은 그 학생 수 감소를 해 가지고 수용 시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생 배치 계획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만 해봐도 지금 얼마 전 김해시에서는 2035년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인구를 68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인구 56만보다 12만 명이 증가합니다. 물론 계획 인구이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그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아마 비슷하게는 증가할 겁니다. 김해는 장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학력 인구도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단순히 현 시점에 볼 것이 아니라 몇 년 후를 예측해 보더라도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사실 그 학교 신설에 권한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의 추세에 감안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 신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도 저희들은 그 현재 정부 차원에서 미래교육 체계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 있고, 또 신문동 쪽에 지금 대단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청에 고등학교 연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김해 외고가 2025년도에 일반고로 뭐 전환되면 장려 지역 학생들의 뭐 교육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장려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지도 않겠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님께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 1월에는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장님 이 내용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언론 보도로 알았는데 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발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20명 이하로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32명이 학생들 수업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좀 열악하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국장님? 통합구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에 적혀있지, 간동초등학교라고 해요. 통합구역. 좀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안 보입니까?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이 아마 통합구역이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일동 미라주 아파트 저 섬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보이죠? 예. 지금 이 학교 통합구가 어떻게 됩니까? 일동 미라주. 덕정초등학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힐스테이츠하고 일동 미라주가 지금 통합구가 덕정초로 되어 있죠? 예. 이거 보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됩니까? 아마 그 당시 아파트 건립 협의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동초등학교가 2013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힐스테이트하고 일동 미라주는 2014년 12월에 협의가 들어왔고, 힐스테이트는 2015년 11월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배치 계획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 후에 소규모로 아파트 건립 계획 들어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안 해주면 또 협의 안 해준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 협의를 해주면 또 가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금 화면 보시면은 일동 미라주 같은 경우 학생들은 지금 1.85km를 떨어진 학교에 가야 합니다. 조금 가깝지만은 힐스테이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파트 사업자가 아마 통합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사업성의 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보러 온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된 학구를 만들 것 같으면 협의를 안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김해시에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계획이 끝난 상황 속에서 계속 소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도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은 2, 3년만 지나면은 그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민원들이 생기죠. 우리 애들 집 가까운 데 보내야 되는데 멀리 보낸다고. 그런 민원 혹시 접수하신 적 없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걸 다 인지하고 입주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입주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입주합니다. 그런데 보통 2, 3년이 지나면은 전출입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고 다 들어올 알고 다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신데 지금. 사실은 보통 득정초에 지금 몇 명이 가야 되나 하면은 15명이 가야 되는데 실제 입학할 때 몇 명 가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덕정초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할 예정 학생 수가 15명인데 1등 미라주 아파트에서 실제로 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몇 명이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1등 미라주에서는 가는 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명 학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뭐 간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동으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아마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위장 전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애들. 범죄자로 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동사무소 입장에서도 전입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 안정통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만들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학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불합리한 통학구역을 조정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 학생 배치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구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동 초등학교 학구를 지금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이후에 학생 수가 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통학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동초 학생 수가 1,8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위장 전입해가 13명이 오고 저 2명을 갖다가 저기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학부 조정을 1년이라도 빨리 해주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기존 학부모님의 또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된 지금 학부 조정이 잘못된 거 이거 좀 해결 방안을 우리 서로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학부모회하고 또 저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진다면은 수긍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꼭 긍정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한테 본 질문에 앞서 요즘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장려 지역은 초, 중, 고가 모두 가밀 학급이 많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교육부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2학기는 전면 등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부 발표의 근간에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 과정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 또 기초학력의 부진이 우려된다, 이제 이런 민원들이 작동을 해서 이제 전면 등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면 등교가 되었을 때 방역에서의 안전이 확보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가 방역 기준에 맞춰서 급식을 하려고 하면 거대 학교 과밀학급의 경우에 점심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우리 지역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30명 이상을 과밀학급이라고 봤을 때 물론 과밀학급의 기준이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상정 의원께서 30명을 과밀학급이라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의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전체 학급 수가 16,000, 17,000 가까이 학급 수가 됩니다만 940개 정도의 학급이 30명을 넘기고 있다. 거기는 물론 31명, 32명, 많은 경우에 33명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급이 940학급 정도가 되는데 이 학급을 방역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30명 이상 되는 과밀학급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교실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느냐라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는 지금 8개만 지으면 30명 이상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82학급, 82개 교실, 고등학교가 66개, 66개의 교실을 해서 교실 156개만 더 지으면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경상남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당장이라도 2학기까지는 지금 6, 7, 8,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 그 모듈러라고 하는 뭐 컨테이너처럼 됐지만 방음이나 보온이나 이런 것이 거의 거의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30명 이하의 학급을 없앨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치면 학급 편성도 새로 해야 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시 흔들어서 흔드는 그런 불편함과 학교의 그 우려도 있어서 과연 32명, 33명 되는 학급을 30명으로 낮추었을 때의 방역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 가치와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막 흔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그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도 막고 방역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곧 도민들께 학부모님들께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늦어도 내년 3월 달까지는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유 지역이 특히 과밀학급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가 보니까 장유 지역 그리고 양산 지역 그리고 진해 뭐 이런 쪽에 몇 군데 그 과밀학급의 문제를 이번 그 계기로 해서 한번 해소해 볼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안전 저희들이 2학기에 전면 등교를 해도 학생들의 방역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해집니다. 예. 앞서 본 의원은 김해 장유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잘못된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등학교가 장유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과밀학급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데 들어가지는 비용이 참 또 어마어마하다가 보니까 또 부지가 확보되는 데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당장 그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그런 노력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장유 지역에 또 새로 공동주택이 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쪽이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고가 좀 더 수용 인원을 늘리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투자심사의 어떤 그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창원의 경우에도 북면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기존의 창원 시내는 지금 학생이 한 학급당 24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한두 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지금 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이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창원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원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창원시가 일정 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학교 신설 허가가 나면 신설비의 80% 이상을 교육부가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부담은 없지만 이번에 북면의 신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재원을 주지 않고 시와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유 지역의 경우에 저희들은 교육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우면 창원의 북면고등학교 신설과 같은 이런 경우까지도 저희들은 고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 지도에 있는 저 학교의 학군의 경우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동초등학교가 그대 과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힐스테이트나 일동미라주의 학교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관동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거대 과밀이어서 특정으로 가는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 허가가 났는데, 날 때는 그랬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저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관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조금 줄고 있어서 학교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동 미라주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관동초등학교로 학군을 조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군 조정은 학부모님들한테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땅만 어디 있으면, 저쪽에 어디 땅만 있으면 좀 작은 학교를 하나 지어서 작은 학교를 지어서 특정하고 관동을 일부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땅만 하나 주면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작은 학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해내는 방법. 물론 그것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또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의 불이익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학부모님들의 사정을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예.